1년에 한 번만 오다니! 아빠, 내가 바쁘잖아.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함께 살던 시절엔 그렇게 가까웠는데 이젠 명절에나 얼굴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 하기도 조심스럽고 말 한마디 건네기도 어색해집니다. 이런 거리감이 생긴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녀는 자녀대로 바쁘게 살고 우린 우리대로 다른 세상을 살게 되었을 뿐이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자녀에게 전화하려다가 지금 바쁠 텐데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하며 전화기를 내려놓으신 적 말입니다. 아니면 명절에 만났을 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막상 얼굴 보니 밥은 먹었냐, 건강은 괜찮냐 같은 뻔한 말만 하게 되는 경우요.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이 느끼고 계십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오늘 그 고민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자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굶어가며 학비대고 밤낮 없이 일해서 뒷바라지했죠. 추운 겨울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 싸주고 아파도 병원 한 번 못 가면서 자식 학원비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 한편에 기대가 생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자식도 나를 챙겨줘야지 하는 마음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은 전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한 달에 한 번쯤은 찾아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요.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자녀들은 우리가 바라는 만큼 자주 연락하지 못합니다. 그들도 직장 일, 육아, 생활에 치여 살거든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엔 아이들 학원 데려다주고 집안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시부모님께 자주 못 찾아뵌 것처럼 그들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요즘 애들은 부모 생각이 없어 하고 섭섭해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섭섭함을 키우지 않는 겁니다. 왜 전화 안 하냐? 명절에만 오냐? 다른 집 자식들은 다 효자인데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자녀는 더 부담스러워하고 멀어집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연락만큼 서로 힘든 게 없거든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건강하게 제 삶을 열심히 살고 있구나. 바쁘다는 건 할 일이 있다는 거니까 그것도 다행이지.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1년에 두세 번밖에 안 온다고 늘 서운해 하셨죠. 명절 때마다 너 엄마 아빠 살아있을 때나 좀 보자 하고 핀잔을 주셨답니다. 그럼 아들은 미안해 하면서도 점점 발길이 뜸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생각을 바꾸셨답니다. 아들이 바쁘다는 건 잘 살고 있다는 증거야. 내가 잘 키운 거지. 직장도 잘 다니고 손주들도 건강하니 그걸로 된 거 아니겠어?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으신 거죠. 그렇게 마음을 바꾸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올 때마다 괜찮다, 바쁠 텐데 무리하지 마라 하고 먼저 이해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정작 아들이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담이 줄어드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거죠. 기대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관계가 편해진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우리가 집착할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가까워지는 게 사람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기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일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야 해 대신 가끔 연락하면 기쁘지 정도로 마음을 가볍게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젊었을 때 비슷했잖아요. 부모님께 자주 못 찾아뵙고 명절에만 가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론 늘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못 오지만 늘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지금은 너무 다릅니다. 우린 결혼하고 자식 낳고 한 직장에서 평생 일하는 게 당연했죠. 남자는 돈 벌고 여자는 집 지키는 게 정해진 길이었습니다. 그게 행복의 공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자녀들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자식 안 낳는 부부도 많습니다.
직장도 몇 번씩 옮기고 여자도 남자만큼 일하고 남자도 육아를 합니다. 결혼 안 하겠다는 딸, 직장 그만두고 새 일을 시작하겠다는 아들. 우리 눈엔 이해가 안 되는 선택들이 많습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래?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하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내 말대로 해. 나 먹은 소금이 너 먹은 밥보다 많다 하고 강요하면 관계는 금세 멀어집니다. 자녀들은 엄마 아빠는 날 이해 못해 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어느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30 중반 딸이 결혼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엔 정말 화가 나셨답니다. 여자가 결혼을 안 하면 어떡하냐? 나중에 늙어서 혼자 어쩌려고 하며 매번 잔소리를 하셨죠. 그럴 때마다 딸은 전화를 빨리 끊거나 만남을 피했습니다. 명절에 만나도 금방 돌아가 버렸어요. 어머니는 더 답답하고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요즘 젊은이들 이야기를 들으셨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자유롭다는 거, 결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처음엔 이해가 안 됐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딸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보이더랍니다. 좋은 직장 다니면서 자기 집도 마련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결혼은 안 했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그제야 어머니는 깨달으셨답니다. 내가 원하는 행복이 아니라 딸이 원하는 행복이 중요하구나 하고요. 그 뒤로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엄마는 내 선택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 하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엄마가 미안하다. 딸은 그 말에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더 자주 어머니를 찾아뵙게 되었답니다. 자녀들도 다 큰 어른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죠. 우리가 할 일은 충고가 아니라 믿고 지켜봐주는 겁니다. 설령 그 선택이 우리 눈에 실수로 보여도 그건 그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이 안정된 공무원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 화가 나셨답니다. 멀쩡한 철밥통을 왜 차냐?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하며 말렸죠.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님도 없고 적자만 쌓였습니다. 아버지는 그것 봐라, 내가 뭘 했어 하고 싶었지만 참으셨답니다. 대신 가끔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셨어요. 말은 안 했지만 응원하는 마음이었죠. 2년쯤 지나니까 카페가 조금씩 자리를 잡더랍니다. 지금은 제법 잘 되고 있어요. 아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가 반대하셨지만 그래도 존중해 주신 게 큰 힘이 됐어요. 만약 끝까지 반대만 하셨다면 잘 되어도 찾아뵙기 싫었을 거예요. 존중받는다고 느낀 자녀는 오히려 부모를 더 가까이 합니다.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진짜 소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도 부모님 말씀 다 따르지 않았잖아요. 우리 식대로 살았습니다. 자녀들도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걱정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 마음이 원래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걱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하지 마라 대신 내가 선택한 거니까 응원할게. 다만 엄마 아빠는 조금 걱정되긴 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우리 걱정을 이해하고 오히려 더 자주 상의하게 됩니다. 강요하면 숨기지만 존중하면 터놓게 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먼저 다가가되 무겁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해야지 내가 왜 먼저 해. 내가 낳아서 키웠는데 찾아오는 게 도리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섭섭하니까요. 하지만 누가 먼저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도 괜찮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기다리다가 시간만 흘러가면 더 아깝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연락하고 싶은데 바쁘다고 하면 잔소리 들을까 봐 무섭다. 전화하면 또 결혼 이야기 꺼낼까 봐 걱정된다 이렇게요. 그러다 보면 서로 기다리다가 몇 달, 몇 년이 흘러갑니다. 누군가는 먼저 용기를 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손 내미는 게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사랑입니다. 다만 조심할 건 너무 무겁게 다가가지 않는 겁니다. 왜 전화 안 하냐?
엄마 아빠 생각은 안 나냐. 다른 집 자식들은 다 효자더라. 이런 말은 자녀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한 할머니는 며느리한테 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손주 보고 싶은데 언제 데리고 올 거야? 명절에만 오면 되냐? 그러면 며느리는 죄송해요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죠.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생각을 바꾸셨어요. 며느리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꽃이 우리 집 마당에 폈어. 사진 찍어 보내줄게. 며느리가 와 예쁘네요 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는 가끔씩 그렇게 가벼운 문자를 보내셨어요. 텔레비전 보다가 내 생각나서 시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과일 사왔어. 이런 식으로요. 요구하지 않고 그냥 안부만 물으니까 며느리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고 전화도 자주 하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한 달에 2~3번씩 손주 데리고 찾아온답니다. 대신 가볍고 따뜻하게 다가가세요. 오늘 뉴스 보니까 내가 사는 동네에 눈이 많이 왔다던데 출근길 괜찮았니? 어제 내가 좋아하던 드라마 재방송 봤어. 생각나더라. 이런 식으로 부담 없이 안부를 묻는 겁니다. 한 할아버지는 손자 사진을 보내달라고 부탁만 하시다가 어느 날부터 당신이 키우는 화분 사진을 먼저 보내기 시작하셨답니다. 할아버지 베란다, 토마토가 이만큼 컸어. 장미가 드디어 꽃을 피웠네 하고요. 그러자 며느리가 우와 대단하시네요 하며 손자 사진을 자연스럽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엔 고추 키우는데 잘 안 돼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하며 대화가 이어졌죠.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 내 일상을 나누는 것. 그게 부담 없는 소통의 시작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짧은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잘 지내냐는 말 한마디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자녀의 답장을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문자 보냈는데 답이 없으면 서운하죠. 하지만 왜 답 안 하냐 하고 따지지 마세요. 바빠서 못 봤을 수도 있고 나중에 답하려다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며칠 뒤에 또 가볍게 다른 이야기를 보내세요.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슈퍼에서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과자 봤어. 이런 식으로요. 답장을 바라지 않고 그냥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녀도 답장을 하게 됩니다. 부담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조금씩 대화가 쌓이면 어느새 관계가 회복되어 있습니다. 자녀도 우릴 그리워합니다. 다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망설일 뿐이죠. 우리가 먼저 문을 열어주면 그들도 들어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하셨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이거 만들어뒀는데 냉동실 자리를 차지하네. 내가 가져가 줄래? 하고 연락하셨어요. 아들이 받으러 왔을 때 앉아서 밥이나 먹고 가 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냥 바쁠 텐데 조심해서 가 하고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먼저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에 차나 한잔하고 갈까요? 했답니다. 억지로 붙들지 않으니까 오히려 머물고 싶어진 거죠. 이게 역설입니다. 우리가 집착할수록 도망가고 자유를 주면 돌아옵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가볍게 먼저 다가가는 것.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관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당장 큰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쌓아가면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건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든 난 너를 사랑해 하는 마음이요. 우리가 자녀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아무 조건이 없었잖아요.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주길 바랐습니다. 밥 잘 먹고 잘 자고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자녀에게 이것저것 바라게 되었습니다. 공부 잘하길, 좋은 직장 다니길, 결혼하길, 손주 낳아주길. 그리고 우리를 자주 찾아오길, 효도하길 바라게 되었죠. 하지만 다시 처음 그 마음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그냥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되는 거. 가끔 얼굴 보고 목소리 들으면 그걸로 감사한 거. 그 마음으로요. 한 어머니가 계셨는데요. 딸과 몇 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답니다.
딸의 이혼 문제로 크게 다퉜거든요. 어머니는 이혼하지 말라고 했고 딸은 자기 인생이라며 밀어붙였어요.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편찮으셨을 때 딸이 찾아왔답니다. 서먹했지만 간병을 도와줬어요. 그때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 인생인데 내가 너무 간섭했구나. 엄마는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다야. 딸은 울면서 엄마, 저도 미안해요 했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보다 더 돈독해졌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된 거죠. 우리가 자녀에게 바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그저 가끔 얼굴 보고 안부 나누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다입니다. 그 소박한 행복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발걸음을 내딛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자녀와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짧은 문자 한 통 보내보세요. 잘 지내니?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답장이 안 와도 실망하지 마세요. 일주일 뒤에 또 보내면 됩니다. 오늘 날씨 좋네 이렇게요. 한 달, 두 달 조금씩 쌓다 보면 어느새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는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냥 반갑게 맞이하고 밥 한 끼 같이 먹고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게 자녀에겐 가장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조금 서툴고 바쁠 뿐이죠. 우리가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면 분명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자식도 없습니다. 다들 실수하고 후회하고 그러면서 배워갑니다. 지금이라도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을 내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면 내일도 잘 지낼 수 있고 그렇게 하루하루 쌓다 보면 1년 후엔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부모십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니까요. 그 사랑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보시는 거예요. 강요 대신 존중으로, 잔소리 대신 격려로, 섭섭함 대신 이해로요. 그러면 분명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녀도 느낍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달라지셨네. 이젠 편하게 만날 수 있겠다 하고요. 그때부터 진짜 가까워집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사랑하는 자녀와 곧 다시 가까워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